지금부터 조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광경 데이터베이스. 우리 이전 시간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조인의 세계 한번 빠져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런저런 실험을 좀 해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일종의 연습장인데요. 저기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주소를 직접 브라우저에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방금 보셨던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혹시나 미래에 접속이 안 된다면 이 주소로 접속하시면 엑셀로 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수정이 그냥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로 가서 메이커 카피 또는 사본 만들기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만든 저 문서가 복제돼서 여러분들께 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수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실습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놨는데 여기 있는 표를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어떤 문제점 내지는 좀 아쉬운 점들이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 있는 이 행과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 행 두 가지가 내용이 같네요. 중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무엇이건, 데이터건 또는 코드건 중복이 발생하면 뭔가 징후예요. 안 좋은 징후. 개선할 점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두 행의 저 컬럼들의 값들이 중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행이 1억 개다. 그 중에 한 1000만 개가 중복되고 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은 데이터 용량을 엄청 많이 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고잉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제주로 또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1000만 개를 고쳐야 되는데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 않단 말이죠. 심지어 이고잉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동명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이고잉이라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의 그 주소를 싹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아비규환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복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 이런 일도 있겠죠. 제가 토픽이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글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이 댓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멘트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커멘트의 id 그리고 커멘트는 제목이 없으니까 본문만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똑같이 이렇게 네임, 시트 이런 게 있어야겠죠? 댓글을 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글을 쓰고 두 번째 그 본문은 이런 식으로 무슨 내용을 썼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걸 쓴 사람이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고잉이에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또 한 번 중복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표가 1000개라면 이고인이라는 사람이 제주에서 청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1000개의 테이블을 다 뒤져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운 일이겠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겠죠. 그리고 그것에 여러분이 충분히 극단적으로 공감을 하셔야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조인이라는 거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만 겪은 건 아닐 것이고 우리 선배들도 당연히 겪었을 것이고 우리 선배들 중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토픽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토픽 테이블의 내용을 일단 싹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에서 그 저자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표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id 값을 주고요. 1번, 2번, 그리고 이고잉이라는 사람은 이제 중복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없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토픽에다가는 오쏘의 id 값을 적는 거죠. 여기는 이건 누가 쓴 거예요? 이고잉이 쓴 거니까 1번.
여기는 리체가 쓴 거니까 2번, 요것도 이고잉이니까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그 저자에 대한 정보는 이 하나의 테이블 안에만 존재하고, 여기에는 그 저자를 식별하는 저자 테이블의 주키, 프라이머리 키 값만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포린 키라고 하거든요. 얘가 프라이머리 키, 얘가 포린 키.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중복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고잉이라는 사람이 제주에서 서울로 다시 이사를 갔다.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여기 있는 토픽 테이블에 있는 정보가 1억 건이라고 해도 이고잉이라는 사람이 서울로 갔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또 쪼개면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에 그 직업에 대한 소개 부분이 역시나 중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걸 컷해서 이쪽으로 빼내고 id 값을 1, 2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profile, 여기는 author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profile의 id 값을 1, 2 이런 식으로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표를 분산하는 걸 통해서 중복을 줄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표를 만들 때 지침으로 삼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최초로 만든 커드 박사가 하신 말인데, 모든 표는 하나의 테마만 가져야 된다, 하나의 주제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의 주제를 찾느냐?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게 꼭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합쳤을 때 이런 중복이 발생하고, 또 합쳤을 때 그 합쳐진 정보가 다른 테이블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징후들이 보인다면 그건 뭔가 누군가를 분가시킬 타이밍이라는 뜻인 거죠. 그건 이제 현명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이 표, 예전에 우리가 처음 봤던 저 표를 한번 봅시다. 제가 저 표가 나쁜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되게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좋은 면은 뭐예요? 보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딱 표를 보면은 이거 HTML이라는 저 글은 이고잉이 썼구나, 이 사람은 개발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표를 쓰게 되면 뭐가 좋아요? 수정하기가 좋죠. 여기만 제주로 바꾸면 이 사람이 1억 개의 글을 써도 한 번의 제주로 바뀌니까. 하지만 보기가 너무 안 좋죠.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오쏘 id가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오쏘 테이블의 데이터가 1억 개면 1억 개에서 데이터를 찾아내는 게 쉽겠어요? 이걸 사람이 직접 종이에다가 했다면 이게 쉽겠냐고요? 당연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이 표는 읽기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쓰기가 너무 안 좋아요. 자, 이 밑에 있는 이 표는 쓰기가 너무 좋아요. 변경하기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읽기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즉, 장점과 단점을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잖아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실력 있는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어때야 될까요? 둘 다 트레이드 오프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둘 다 나름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장점만 가진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공학의 어떤 목표고, 공학의 미학이고 공학의 보람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조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것을 이제 조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우리 천재적인 선배들이 해결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뭘 했냐면 좋은 부품을 만드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좋은 부품은 뭔가요? 쪼개는 거죠. 우리가 쪼개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쪼개면 쪼갠 걸 다시 결합하는 걸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뭔가를 생산한다는 것은 결국에 쪼개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다시 붙이고 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의 큰 표를 여러 개도 잘게 쪼개서 각각의 부품이 될 표를 만드는 것을 저번 시간에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만들어진 부품을 어떻게 조인을 통해서 합성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탭이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거고요. 여기에서 탭을 합치기 참고로 들어오시면 앞으로 우리가 할 최종적인 모습을 볼 수 있으면 한번 쓱 보시고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위쪽에 topic이라는 테이블과 also라는 테이블 그리고 profile이라는 테이블을 제가 미리 쪼개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테이블들을 우리가 합성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마치 쪼개기 전의 테이블의 상태와 같은 모습을 만들어 보는 것이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자, 조인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조인들이 있어요. 어떤 조인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 제가 정말 좋은 사이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주소 적어 놓은 것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걸 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SQL Join Visualiz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A, B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표 A, 표 B 두 개의 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두 개의 표를 결합할 때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집합에서 사용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A라는 표와 B라는 표 모두에 존재하는 정보만으로 새로운 표를 만들 때는 중간에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에는 inner join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조인을 쓴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A도 클릭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쪽에 이 표에는 존재하고 오른쪽에 있는 표에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까지도 출력한다. 자, 이 설명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지 명확해지니까 좀만 참으시고요. 아무튼 저런 경우에는 left join을 쓴다. 모든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left join. 그 다음에 모든 표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쪽에만 있는 정보도 표로 새로운 표로 만들어낸다 라는 게 이제 full outer join 이라고 하는 건데 저거는 정말 많이 안 써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들이 있고 그 경우의 수를 원할 때는 어떻게 코딩을 하십시오 라고 SQL을 보여주는 그 도우미 같은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막 우겨넣으려고 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그냥 이 개념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다 라는 것만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면 검색하거나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어딘가 써놓는 걸 통해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림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구체적인 코드가 아니고요. 아셨죠? 코드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주소 있죠? 첫 번째 주소. 이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dump.sql이란 파일에 제가 SQL 코드를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코드를 쭉 들여부으시면 오쏘라고 하는 테이블이 생기고 오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실습에서 사용할 데이터가 인서트가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인을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다시 일로 들어오셔서 이제 실습을 참여하시면 되는데, 여기 참고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 일종의 참고 자료이고, 여기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구멍을 뻥뻥 뚫어 놨거든요. 요걸 저랑 같이 채워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조인을 정복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습 준비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조인은 가장 인기 있는 조인입니다. 바로 레프트 아우터 조인, 줄여서 레프트 조인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여기 테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표와 오른쪽에 있는 표 양쪽에만 있는 정보를 출력하는 게 이너 조인이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왼쪽에 있는 정보, 다시요, 왼쪽에만 있는 정보도 출력하는 것, 그것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양쪽 모두에 있는 정보가 필요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표, 예를 들면 여기서는 A라는 표를 기준으로 정보를 가져올 때 당연히 A에만 있는 정보는 가져와야 될 것이고, 예, B에는 없는 정보도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left outer join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테이블 3개를 한번 보시죠. topic, author, profile 이라는 3개의 표를 제가 가져왔고 저것들을 조인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좀 특이한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행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행은 author id가 null이에요. 즉, author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익명으로 작성한 글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author를 보면은 3번 블랙 듀라고 하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토픽상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은 일단 무시하시고요. 다시요. 토픽의 id가 4인 저 행은 오른쪽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author의 id가 3번인 저 행은 왼쪽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left join을 하느냐, inner join을 하느냐, outer join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런 미묘함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join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각각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정확한 join문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우선 select 별표 from topic 이라는 명령을 때리면 걔는 뭐겠어요? 여기 있는 topic 테이블의 내용을 그냥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한 칸 띄워놓은 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쳐보시라고요. select 별표 from topic 이렇게 연습해 보시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은 이렇게 테이블 하나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also id 값을 저렇게 숫자만 있으니까 수동으로 1번은 이고잉이다 이런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join을 통해서 마치 저장할 때 토픽 테이블과 also 테이블을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던 것 같은 일루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에 left join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left join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select 별표 from topic 이렇게만 하면 그건 토픽 테이블만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left join also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토픽 테이블 오른쪽에다가 토픽 테이블을 왼쪽에 놓고 그 오른쪽에 also 테이블을 놓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게 야, 토픽 테이블의 also id와
오쏘 테이블의 AID라고 하는 식별자가 값이 같은데 그걸 참고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만들어줘 라고 여러분이 명령하는 것이 이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IDBMS는 어떻게 동작하냐? 일단은 왼쪽에 있는 토픽 테이블을 기준으로 일단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령한 게 뭐예요? 붙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자, 여기 왼쪽에 오쏘 id와 오른쪽에 있는 오쏘 테이블의 AID 값이 같으니까 오쏘 id가 1번이면 AID는 이 중에 누구예요? 1번과 같으니까 요것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얘가 2번이면 어떻게 돼요? 요걸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번이면 2번에도 마찬가지로 요걸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널이죠. id 값이 널인 행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그냥 널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left join이라는 거예요. 즉, left join은 자기한테 존재하는 것과 자기한테 존재하는 것을 모두가 좋아요. 심지어 자기와 링크가 걸려있지 않은 행이 있다면 걔는 그냥 널로 표현하는 걸 감수하면서 가져오는 것이 left join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널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left join이다 라는 거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left join을 했을 때 널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는 값이 있는데 그 값과 그 값에 해당되는 오른쪽 테이블에 행이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탁 알아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join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테이블만 합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합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까지만 배우면 좀 아쉽고 세 개까지 해보면 여러분이 네 개도 할 수 있고 다섯 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기존에 만든 이 표에서 여기 프로필 아이디가 그냥 적혀 있단 말이죠. 아쉽잖아요. 직접 보는 거 귀찮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한테 야, 이거 붙여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위에서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거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끝에다가 left join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만들어진 그 표에다가 누구예요? 앞에서 만든 게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다시 오른쪽에다가 표를 붙이는 게 요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left join을 다시 하는데 뭘요? 프로파일이라는 테이블을 누구와? 오쏘의 프로파일 id와 프로파일 PID 값이 같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직접 타이핑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요거에다가 여기 있는 프로파일 행을 이렇게 붙여넣고요. 그 중에서 얘가 1번이면 오른쪽도 1번, 얘가 2번이면 오른쪽도 2번, 얘가 1번이면 여기도 1번인 요것이 돼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널이니까 얘도 뭐 표시할 게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테이블이 아무리 많아도 붙일 수 있겠죠. 대충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막 불필요한 막 여기 PID가 여기도 있고 프로필 아이디 여기도 있고 막 이런 정보를 여러분이 좀 쳐내고 싶을 때는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출력대 컬럼을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요 코드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일단은 tid 값, 토픽의 id 값은 필요하니까 tid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tid. 그 다음 여러분이 그 타이틀을 가져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타이틀이라고만 쓰면 에러 나요. 왜 그럴까요? 지금 join에 참여하고 있는 테이블에는 여기도 타이틀이고 여기도 타이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내가 누구를 어느 테이블의 타이틀을 가져와야 되나 라는 모호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DB가 우리한테 막 불평할 거예요. ambiguous라고 해서 모호하다, 뭘 가져올지 그렇게 우리한테 불평할 거거든요. 자, 그럴 경우에는 앞에다가 표의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 also id는 요 세 개의 표 중에 유일하게 얘만 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name도 마찬가지, profile도 마찬가지. 가 아니라 프로파일의 타이틀은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져온 정보의 이름을 좀 그럴듯하게 주고 싶다. 예를 들면 잡 타이틀 이런 식으로. 그러면 as, 잡 타이틀 이렇게 하고 뒤에는 똑같이 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tid 살아남죠. 타이틀 살아남죠. also id 살아남는데 description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d도 언급이 없죠. name은 있고 city도 언급이 없어요. 그럼 얘도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profile id, pid 이런 거 다 사라질 거고 얘도 사라질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멀티 셀렉션을 한 다음에 멀티 셀렉션으로는 안 지워지는군요. 오른쪽 클릭해서 지우고 요만큼도 지우고 요것도 지운 다음에 그리고 여기 있는 타이틀은 잡 타이틀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as라는 것은 별명입니다. 여기 있는 프로필.타이틀의 그 컬럼 이름으로 잡 타이틀이라는 별명을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제가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켰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also id 값이 1번인 즉 이고인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글만을 행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이 코드 그대로 가져오고서요. 거기에서 제일 끝에다가 where aid는 1이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거 일단은 가져와야 되니까 너무 공간이 좁았네요.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리고 id 값이 1번인 것이 아닌 것들은 지워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고잉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글들만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left join, 좀 길게 장황하게는 left outer joi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left outer join과 함께 자매 또는 형제라고 할 수 있는 join이 뭐냐면 right outer join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이름이 right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기준이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표로 바뀌었을 뿐 동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left를 많이 쓰죠. right가 필요할 때가 뭐 있을까요? 그냥 left로 다
환원해서 만들면 되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right라는 것도 있고 그 동작 방법은 똑같은데 방향만 달라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제 join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join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join인 left join을 알게 된 겁니다. 대박나신 날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nner join이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지금부터 join 자, 이번 시간에는 inner join이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앞에다가 뭐 inner, outer, left 뭐 이런 거 안 적고 그냥 join이라고 하면 inner join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inner join은 뭐냐? 우리가 join을 할 때 왼쪽 테이블과 오른쪽 테이블이 있잖아요. 양쪽 모두에만 존재하는 행만을 가지고 새로운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inner join을 하게 되면 null 행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한번 연습장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제일 먼저 해볼 것은 이 topic과 also를 inner join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전에 했었던 걸 잘 생각을 더듬어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oracle이라고 하는 저 왼쪽에 있는 테이블이 also id가 null이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그 id 값이 null인 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null이라는 값은 다른 null 값과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려나요? 뭐 이런 얘기예요. 자, null은 값이 없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이게 뭐냐, 얘는 false예요. 즉, null과 null은 같지 않는 거예요. 1과 1은 같은 거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 이제 행이 없다는 뜻이고 행이 오른쪽 테이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eft join은 왼쪽에 있는 테이블의 행의 기준으로 출력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관대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inner join은 굉장히 엄격한 모델이에요. 양쪽 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출력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는 뭐 똑같이 적으면 되는데 이제 다른 점은 inner join이라고 하는 텍스트만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직접 한번 타이핑 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은 토픽 테이블을 가져오겠죠. db가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자, 그렇게 가져온 결과에서 역시나 also id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얘는 왼쪽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2번이 여기로 가고요 3번인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null인 거죠. 이렇게. 그런데 inner join은 양쪽 다 존재하는 행들만으로 테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저 제일 끝에 거는 오른쪽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black dew는 어때요? 왼쪽에 사용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상관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돼서 양쪽에 모두 있는 것만 가져온다 라는 것이 inner join이에요.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inner outer가 아닙니다. inner join이에요. 그래서 이제 inner join은 일반적으로 성능이 더 좋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이 inner join을 할 수 있다면 하시는데 inner join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뭐 left join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inner join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가져오고요.
여기 있는 기존에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inner join profile on 누가 누구요? 톱 오쏘 위에 적은 거랑 똑같이 합시다. 프로파일의 PID 값과 오쏘의 프로파일 언더바 ID 값이 같다 라고 알려주게 되면은 요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 1번, 2번, 1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타이틀이고 1번, 여기도 1번, 여기가 2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테이블을 만들어 주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전 시간에는 아주 느슨한 관대한 모델인 레프트 조인을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너 조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이너 조인은 뭐라고요? 양쪽 모두에 있는 행만으로 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 레프트 조인은 거기에 더해서 왼쪽에만 있는 테이블도 그 행에 포함시킨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미지로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아마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이너 조인을 통해서 양쪽 모두에 있는 것만, 레프트 조인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것도 포함하는 거, 이번 시간에는 요거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그 한쪽에만 있는 것까지 포함한 모든 행을 출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select 별표 from topic pull outer join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건 이제 pull outer join 이라는 건데 요거는 합집합 같은 거예요. 실제 집합연산은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은 토픽을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맞게 오쏘를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1번, 1번, 2번은 이거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널이겠죠? 그런데 칸이 좀 부족해서 저는 좀 늘릴게요. 자, 요건 이제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은 가져온 거예요. 레프트 조인 한 거죠,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조인을 할게요. 왜냐면 풀 조인은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을 합하면 풀 조인이 되기 때문에 자, 이때는 자, 우선 오쏘에 있는 요거 하나를 일단 가져와요. 자, 그런데 이 오쏘 기준으로 AID 값 1번과 일치하는 행이 얘와 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카피해서 이렇게 되고요. 또 얘랑 일치하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거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2와 일치하는 게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이렇게 갖다 넣고요. 그 다음에 3번 블랙듀. 이 블랙듀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쓴 토픽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널로 처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즉,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더니 어때요? 흥미롭게도? 좀 어려워요, 내용이. 자, 이 위쪽은 뭐였다고요? 레프트 조인을 한 거다. 아래쪽은 라이트 조인을 했다. 레프트 조인을 했더니 왼쪽에만 있는 행, 즉 오라클이라는 게 출력됐고 레프트 조인을 했더니 라이트 조인을 했더니 오른쪽에만 있는 행인 블랙 듀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복되는 결과를 주면 돼요. 얘와 중복되는 게 뭐죠?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워요.
예, 얘랑 똑같은 게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럼 요거 지워요.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게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지웁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때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 모두에 있는 값 나오는 게 요만큼이었고 왼쪽에 있는 것만도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것만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풀 아우터 조인이고요. 안타깝게도 많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풀 아우터 조인 구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못하나?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 아우터 조인은 왼쪽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을 한 그 결과를 합쳐서 중복을 제거하면 풀 아우터 조인이 됩니다. 그때 합치는 게 유니온이라고 하는 집합 명령을 통해서 합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니온이라는 것은 distinct 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가 distinct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가 생략된 거로 이 병합할 때 중복되는 걸 쳐버리는, 중복되는 걸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유니온 distinct. distinct를 생략하면 그것이 distinct입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풀 아우터 조인을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풀 아우터 조인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양쪽 모두에 있는 거 아니죠? 그냥 합쳐버리는 거예요. 합쳐버리는 거.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게 이제 풀 아우터 조인인데요. 저 이거 써본 적 없거든요. 이런 게 있다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기 위해서 저는 한 거고 저는 강사니까 좀 꼼꼼하게 본 거지. 여러분 그냥 이런 게 있다. 또 차이점을 비교하고 싶을 때 이런 걸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는 것이 자신을 혹사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데 정말 안 중요한 풀 아우터 조인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경우의 수 거의 다 따져봤거든요. 뒤로 갈수록 정말 어려운데 안 중요해요. 앞으로 갈수록 정말 중요하고 앞에 있는 것만 써요, 보통. 뒤에 거는 그냥 제 입장이 있잖아요. 강의하는 입장.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는 척하거나 시험 볼 때나 좋은 거고 우리 아는 척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쉽고 중요한 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exclusive join이라는 건데 배제하는 거예요. 누구를? A의 입장에서는 B와 관련된 건 싹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에만 존재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게 exclusive left join인데 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자, 여기 토픽 테이블을 보시죠. 토픽 테이블에만 존재하는 게 누구예요? 오라클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 오라클만 가져오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이유는 사실 저도 이 수업 만들기 전에는 레프트 조인만 썼거든요. 근데 이너 조인이 더 좋다는 얘기 듣고 이너 조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경우의 수를 따져보지 않은 조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업을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써본 적은 없는데 이걸 이제 이런 기능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현상을 만났을 때 이거 써먹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아마 제가 몰라서 안 써먹었을 수도 있어요. 자, 잡설이 많네요. 안 중요하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여기에만 있는 오라클만 가지고 싶은 거예요. 레프트 조인은 어때요? 오라클뿐만 아니라 오른쪽 테이블에도 있는 걸 가져왔고요. 이너 조인은 어때요? 오라클이라고 하는 왼쪽에만 있는 걸 배제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한다고요? exclusive left join을 하게 되면 어느 특정 테이블에만 있는 것만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선 left join을 씁니다. 요만큼을 제가 카피를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왼쪽에만 있는 거거든요. 왼쪽에만 있는 걸 획득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널인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안 보이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왜요? also aid is null.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켰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clusive left join 그리고 또 누구예요? pull auto join 이런 애들은 뭐 이런 기능을 위한 전용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SQL의 개념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left outer join 그리고 inner join이라고 하는 개념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지고 계시면 이걸로 일단 쓸모가 가장 많고요. 절대적으로 많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결과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우의 수 다 따져봤습니다. 여러분 뭐 축하드립니다. 이외에도 뭐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뭐 저도 써본 적도 없어요. 뭐 크로스 조인이니 뭐니 내추럴 조인이니 이것저것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차차로 고수가 되는 과정에서 공부해 보시면 되겠죠. 저도 아직 공부 안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조인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인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인이 좀 친근히